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이 학습자 측면에서 갖는 의의라는 문제에서 저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지식의 체계적 습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전 학습과 다음 학습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서 맞물릴 경우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 기초 학력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동기 상승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교육과정이 수직적 연계성으로 조직될 경우 학습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다음 학습을 예측할 수 있어 학습의 내재적 동기가 증진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교육과정 압축을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교과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해서 교육과정을 압축할 경우 교육과정의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둘째, 교과 단원의 순서를 조정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단원을 토대로 교과서 단원의 순서를 조정한다라고 적었습니다. 2번으로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실행 방안 두 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전인적 평가를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모두 평가해서 학습자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적 평가를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면접법과 같은 질적 평가를 실시해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 결과의 해석 기준과 그 이유를 적으라는 문제에서 저는 첫 번째로는 미리 설정된 준거가 기준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 지향 평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점수를 비교 집단의 기준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준거에 의해 평가할 경우 학생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이전 학습 결과가 기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성장 지향 평가와 같은 다양한 자기 참조 평가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성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개별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실 수업을 위해서 개발해야 할 교수 전략.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적은 것들이. 한번 맞는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계열화라고 적었습니다. 학습 내용을 어떤 순서로 배열해서 제시할 것인지를 계획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더 애매한데 선행조직자를 개발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 새로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행조직자를 개발한다 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과 그 각각의 테크놀로지를 적으라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이라고 적었습니다. 테크놀로지로는 줌을 적었습니다. 줌과 같은 쌍방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을 할 경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웹 기반 협동학습을 활용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테크놀로지로는 구글 클래스룸을 적었는데 제가 의도했던 거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그 실제 상황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나네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해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에 참여할 경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학교 중심 연수의 종류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저는 이 연수에 관한 내용이 책에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저는 그냥 학교 현장에서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연수의 종류를 적었습니다. 그 종류는 저는 수업 나눔 연수라고 적었습니다. 그 정의로서는 교사들이 자신이 연구한 수업을 동료 교사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형식의 학교 중심 연수라고 적었습니다. 학교 중심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적었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연구, 실천하도록 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학교가 지원해야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경우에 저는 이제 수업 나눔 연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 장학을 활성화시킨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동료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공유하는 동료 장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동료 장학을 활성화시킬 경우 결국 이게 수업 나눔 연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